저는 그 기간 안에 적자를 1조 달러 줄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기간이 130일이군요. 130일 주말까지 일한다면 5월 29일이 되겠네요. 일론 머스크가 방금 우리에게 워싱턴을 떠나는 시점을 말해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 주니퍼의 후륜 구동 가격을 5,299만 원이라고 발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고요. 이 테슬라 코리아에서는 새로운 포스터를 공개하면서 새로운 모델 Y 주니퍼가 한국 시간 29일부터 매장에서 전시가 된다는 것을 발표했기 때문에 이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매장에서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 Y 주니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경기도 하남에 있는 테슬라 매장의 소식이 주말 동안 테슬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하남 스타필드에 있는 테슬라 매장에 이 줄을 길게 늘어선 것을 알 수 있고, 테슬라 하남점의 문 여는 시간에 맞추어서 오픈런을 왔는데 매장이 문 열기 전부터 줄이 엄청나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테슬라 매장이 오픈을 하고도 모델 Y 신형 주니퍼를 보기 위한 줄은 줄어들지가 않았는데요. 이 테슬라의 대기줄은 3시간 내내 줄지 않았다고 하시며 주말에 1시간을 그냥 서서 기다려야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모델 Y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글을 올리시고 있습니다. 자, 실제 매장 안에서도 새로운 모델 Y를 꼼꼼히 살피는 소비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고요. 이번 모델 Y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런 현상이 놀라운 것은 작년만 해도 서울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90% 넘게 충전한 전기차는 이 출입을 제한하는 방법까지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공포가 극심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기사가 나온 게 2024년 8월이니까 불과 8개월 만에 이런 공포심을 뛰어넘어서 테슬라의 모델 Y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많은 언론에서 전기차를 사면 큰일이 난다며 전기차 공포를 만들어 전기차 차주까지 아주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 국내의 소비자들은 이런 언론의 공포를 뛰어넘는 관심으로 새로운 모델 Y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고, 이 큰 변화가 정말 생기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자, 하남 스타필드에서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애플 스토어 하남점에서나 볼 수 있는 진귀한 풍경이었는데요. 이 당시 애플의 사과 로고가 그려진 한정판 텀블러를 준다는 소식에 새벽 2시부터 줄을 섰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 열기가 뜨거웠고, 애플에 대한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놀랍게도 하남 스타필드에서는 테슬라라는 매장 앞의 풍경이 마치 애플의 매장 앞 풍경을 연상시키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이 두 회사가 보여주는 공통점은 바로 소비자가 기꺼이 시간을 소비해서 줄을 서더라도 제품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린다는 것이고, 이 말은 소비자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제품을 주로 사용하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되는데요. 바로 소비자의 지갑이 열리는 그런 제품의 기업 주식을 사야 주식의 큰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이 소비자가 줄을 서는 회사인 애플이 왜 시총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지만 시총 10위인 테슬라도 고객들이 제품을 보기 위해서 줄을 선다면 앞으로 이 회사는 시총 몇 위를 기록하게 될지가 매우 궁금해지고, 앞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2024년 테슬라가 판매한 국내 테슬라 차량은 총 178만 9,226대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가 발표한 2024년 테슬라의 국내 판매량은 29,750대로 테슬라가 판매한 전 세계 판매량 중 단 1.662%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테슬라를 보기 위해 줄을 선다고 해도 겨우 1.6% 정도의 영향을 미칠 뿐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매장에서 줄을 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또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헐리우드에서 블록버스터 영화의 개봉을 미국보다 한국에서 먼저 개봉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한국 관객의 반응을 보고 이를 데이터로 삼기 위함이며, 한국의 소비자가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아시아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하고 북미에서 몇 개의 영화관을 개봉할지, 또 마케팅 비용으로 얼마나 금액을 책정할지,
사용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매장에 줄을 선 사람들도 아시아 시장의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게 가능한 것은 바로 한국의 소비자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매우 빠르다는 특징이 있고, 또 한국 소비자는 트렌드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이 작을지언정 이곳에서 앞으로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글 트렌드에서 모델 Y라는 검색어가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지를 확인하면 12개월 동안 안 보이던 폭발적인 검색량이 현재 트렌드에서 잡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확실히 새로운 모델 Y의 가격 정책이 소비자의 마음을 끌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국내 다른 전기차 브랜드인 아이오닉 5와 기아의 EV6를 비교해 본다면 최근 검색량이 하향 추세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모델 Y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줄어드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자, 이런 트렌드를 반영해서 테슬라가 2025년에 모델 Y를 또 한 번 베스트셀링카로 기록하게 될지도 같이 한번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일론 머스크의 자회사인 xAI와 X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xAI는 인공지능을 다루는 회사고, X는 소셜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둘이 전혀 상관없는 기업처럼 보이지만, 이 주말 동안 xAI가 X를 인수하는 것으로 발표가 나오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xAI의 인수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같이 들어보려고 하고요.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방금 발표했는데요. xAI가 X를 전액 주식 거래로 인수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로 xAI는 800억 달러, X는 330억 달러로 평가받았어요. 참고로 머스크는 2022년에 X를 당시 트위터라는 이름으로 440억 달러에 샀었죠. 자세한 내용은 일론 머스크 관련 소식을 다루는 블룸버그의 맥스 체프킨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머스크는 두 회사가 합쳐지면 xAI의 첨단 AI 기술과 전문성이 X의 방대한 사용자층과 결합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소식에 놀라셨나요?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놀랍네요. 금요일 늦은 시간에 나온 뉴스인데 일론 머스크 소유의 한 회사가 또 다른 그의 회사를 인수한다니요. 어떻게 이런 기업 가치를 산정했는지 완전히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놀랍지 않은 것은 xAI와 X는 이미 한 회사처럼 운영되어 왔거든요. X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개명한 이름이고, 그 안에는 xAI가 만든 챗봇 그룹이 있죠. Elon Musk gave it has this chatbot inside of it, Grok. That Grok was created by xAI. xAI는 X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활용해 학습하고 있어요. 소셜 미디어 데이터 전무라고 볼 수 있죠. 게다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정당화하려는 계획 중 하나가 AI로의 전환이었습니다. 440억 달러를 주고 샀는데 광고 수익이 크게 줄었으니 어떻게든 이걸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동안 xAI가 별도 회사로 남아있는 게 어색했는데 이제 그 답이 나온 셈이네요. So you did sort of think, how is he going to do this while having xAI as a separate company? And I think now we have the answer. 물론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 사이에서 질문이 나올 거고, 투자자들도 이 거래에 동의한 걸로 보이긴 해야겠죠. 만약 이게 상장 회사였다면 주주 소송이 터졌을지도 모르지만 여기선 둘 다 비상장 회사라 괜찮습니다. Could imagine if this were a public company, we would see shareholder lawsuits and that sort of thing. But of course, it's a private company in this case. 그럼 이번 거래가 성사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X는 어떻게 변할까요? 제 생각엔 X는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차이점은 이제 xAI, 그러니까 그 챗봇이 X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그걸로 스스로 학습한다는 거죠. Owns this data that X has and that xAI, the chatbot, is using to train itself on.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X, 그러니까 예전 트위터였던 회사가 광고 의존도를 조금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게 일론 머스크의 오랜 계획이었고요. 또 머스크가 440억 달러에 사서 450억 달러에 판 거라며 손해보지 않았다고 주장할 명분도 생기네요. 그리고 제 예상으로는 머스크는 여전히 소셜미디어에서 평소처럼 밤낮 없이 엄청난 일정으로 포스팅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With his usual ridiculous schedule all day and all night.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본사에 싱크대를 들고 가면서 트위터를 인수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보였지만 이 테슬라의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 트위터 구매로 인해서 생긴 일론 머스크의 부채가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약 130억 달러의 대출이 조달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연간 이자 비용만 약 12억 달러에서 15억 달러가 추정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의 이자가 대출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의 대출을 위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이 말은 테슬라의 주식이 하락하게 된다면 담보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서 대출 상환의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노력이 집요하게 이어졌으며 그럴 때마다 주주들은 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XAI의 X 인수 발표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X를 운영하며 자금을 투입하는 대신 XAI라는 별도의 법인을 통해 X의 부채와 운영 책임을 분리시키게 되는 것이고 또 XAI의 자본과 기술로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론 머스크의 전략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XAI는 2014년 기준 약 60억 달러의 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바 있고 AI 산업의 성장성 덕분에 투자를 유치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XAI와는 다르게 X는 단독으로는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를 감안하면 XAI가 X를 인수하면서 XAI에 대한 투자 혜택을 바로 X도 볼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XAI가 X를 인수했다는 말을 다르게 설명하면 챗GPT가 페이스북을 인수했다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인공지능과 소셜미디어가 결합되어서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고 X에 있는 많은 데이터는 바로 XAI의 인공지능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될 것이고 또 X의 소셜미디어는 앞으로 많은 인공지능 툴들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XAI가 X를 인수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X의 운영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테슬라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테슬라 주주들이 간절하게 바라던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도지 부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X의 운영에서 내려온다고 해도 테슬라가 아닌 도지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테슬라는 불과 2개월 후면 6월에 로봇택시를 발표하며 테슬라라는 기업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테슬라의 CEO는 도지에 더 관심이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하지만 블룸버그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130일 뒤에 테슬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저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자체에 더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을 시작한 지 20분 만에 그의 사업 여러 부분과 관련된 소식이 들어왔거든요. 방금 뉴스 단말기에 헤드라인이 떴는데 나사가 스페이스X의 스타쉽의 발사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요. 그 직전에 머스크는 XAI가 X를 인수한다고 발표했죠. 그의 또 다른 사업인데 평일 어느 날이든 그 성과를 볼 수 있겠네요. 그와 연관된 다른 일들도 많아요. 과연 그가 언제까지 이런 노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엔 영원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시간을 내죠? 게다가 그는 게임에서 연속 기록도 세웠다던데요. 잠을 안 자는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분명히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고 지난 50년간 우리가 아는 거의 누구보다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걸 이뤄냈어요. 그래서 저는 그가 이 모든 걸 관리하고 거의 맨 땅에서 시작해 만들어낸 능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주 산업 같은 건 그가 직접 뛰어들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이잖아요. 그가 민간 부문에서 해낸 것처럼 정부에서도 이런 과업을 이룰 수 있을까요? 민간 부문 출신이 정부에 들어가 개선 방법을 찾는 건 아주 좋은 일이라고 봐요. 저는 정부가 애플 스토어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세금을 내는데 거울을 볼 때 그 대가로 뭘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안보 체계 빼고는요. 하지만 매일 밤 뉴스를 보면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도지팀이 정장을 입고 평소 오벌 오피스에선 안 입지만 폭스 방송에선 입고 그들이 하는 일을 설명하는 건 아주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해요. 더 자주 그렇게 해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들의 노력이 우리가 주는 관심과 노력만큼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allow 거예요. people to determine whether what they're doing is worth all the effort and attention that we're giving it. 맞아요. 여기서 타임라인 얘기를 꺼냈는데요. 우리가 인터뷰 끝에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머스크가 도지로 연방 지출 삭감 작업을 완료할 타임라인을 밝혔어요. 들어보세요. 15% 감축은 핵심 정부 서비스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도 가능해요. 저는 그 기간 안에 적자를 1조 달러 줄이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거라고 생각해요. Most of the work required to reduce the deficit by $1 trillion within that time frame. 그러면 기간이 130일이군요. 131주 말까지 일한다면 5월 29일이 되겠네요.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일론 머스크가 방금 우리에게 워싱턴을 떠나는 시점을 말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 머물지 않는 한 그렇게 보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시점이 올 거예요. 첫째, 정말 그만큼 돈을 절약했는지. 둘째,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는지. 모두가 그걸 반길 거예요. 하지만 어젯밤 그가 한 말 중 많은 부분이 사실처럼 들리지 않아요.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폭스뉴스에 나와서 미국 정부의 적자를 1조 달러 줄이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 작업이 완료될 시점을 정확하게 130일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1년이 아니라 2년 정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으로 언론에서 인터뷰가 나왔었는데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이고 일론 머스크가 말한 130일을 주말까지 생각해서 계산해 본다면 5월 29일쯤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부를 위해서 도지에서 일하고 이것이 종료되는 시점이 5월 29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6월부터는 테슬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뭔가 이 퍼즐 조각이 맞추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5월 말까지만 도지에서 일하고 정말 6월부터는 테슬라로 돌아오게 된다면 테슬라에서는 6월에 시작하는 로보택시에 맞추어서 일론 머스크가 복귀한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2025년이 테슬라에게 있어 가장 역사적인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로보택시로의 사업 전환이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다시 테슬라를 진두지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는 6월 이후 테슬라의 방향을 어떻게 잡게 될지가 궁금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